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의 한마디 준비했습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진 않지만 운율은 일정하다. 마크 트웨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클은 돌기는 하는데 그 사이클이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의 운율을 그려가면서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는 그런 흐름. 무너졌던 것은 언젠가 또 일어나고 계속 달렸던 것은 또 언젠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증시가 딱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많이 무너졌었던 중소형 성장주의 반격이 최근 거세지고 있습니다. 3대 지수보다 러셀 2000 지수의 탄력도가 최근 가장 강합니다. 중소형 성장주 중심의 그 러셀 2000 지수인데요. 그 이후에 이 흐름들은 계속 추적 관찰을 해보셔야겠지만 일단은 많이 빠진 종목 위주의 반등세가 이 며칠 거세지고 있다는 게 뚜렷한 포인트입니다.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안에서도 가장 탄력적으로 간밤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월가에서 뚜렷한 상승 이유를 아직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헤드라인이 그럼에도 상승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유가가 100달러 위를 다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원유 재고가 미국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유가가 올랐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 유가가 올랐고 물가의 부담이 있었지만 시장이 올랐다라는 분석 헤드라인이 많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정말 이제 갈피 잡기 어려운 유가의 흐름인데요. 유가가 하락하면 크게 이렇게 해석이 되죠. 경기 침체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이 빠졌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유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싸질 거다. 이렇게도 가끔은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시장이 오른 바도 있죠. 근데 유가가 오를 때는요. 수요가 아직 살아있어. 시장 경기 침체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또 시장 오르기도 했고 물가 압력이 줄어들고 유가 떨어지면 물가가 낮아지니까요. 그러면 다시 연준이 강하게 긴축 드라이브 걸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죠. 그러면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의지, 그에 따라붙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망치도 제각각인데요. IB에서 보는 유가의 전망치 다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일 높게 본 쪽은 JP모건입니다. 유가 이제 38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전제는 러시아 삐져서 보복 감산을 하면 이라는 전제는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IB는 거의 이제 상방을 열어놓고 분석을 하는데요. 한 곳 시티그룹만 약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인데 하락 쪽은 한 65달러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원유가 특히 투기 세력이 많죠. 그래서 위로 튀어올 때도 걷잡을 수 없이 무섭게 튀고 내려올 때도 무섭게 급락하는 패턴을 그려갑니다. 그래서 유가의 흐름보다는 당분간은 그에 대한 반응과 해석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시장을 끌어올린 포인트가 한 2가지 정도 그래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연준의 블라드 총재가 경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연설에서 꽤 많은 비중으로 GDP, GDI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FOMC 의사로 공개했을 때 살짝 언급된 포인트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 아마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 근거가 GDI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GDP를 많이 보게 되죠. 국내 총생산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미국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GDI 보시면 여전히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GDP하고 GDI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제 무역이 변수입니다. GDP 플러스 교역 조건이 GDI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많이 개선된다 하면 또 다른 방향을 그려갈 수 있습니다. 1분기가 딱 그랬고요. 이걸 보면 미국 경제 지금 침체가 아니라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블라드 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이 중요한데 고용 데이터는 GDP보다 GDI에서 그 근거 찾기가 더 명확하다는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착륙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경기 그럼 살아있는가? 라는 시각에 시장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자신감 때문인지 내부적으로 질적인 호재 흐름을 보였죠.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에너지 섹터가 강한 모습이었고요. 기술 섹터 두루두루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반가운 흐름이었고요. 다만 그동안 시장 무너졌을 때 잘 버텨줬었던 유통이나 헬스케어 이런 경기 방어 섹터는 보합에서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조금 더 종목별 흐름 정리를 해볼까요? 삼성전자 실적 선방의 영향으로 대만 가권 증시 오후에 상승 탄력도를 더하는 모습이었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의 호재로 해석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KLA, 온세미컨덕터 등의 반도체 소부장단이 보다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고요. 전기차 쪽은 전기차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충전과 배터리 2차 전지 소재단 두루두루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였는데요. 폭스바겐 CEO가 유럽, 미국에서 이 산업의 성장성 여전히 강하고 수요 강하다라는 코멘트를 했고 중국 쪽에서는 원래 이제 이 세금 감면이 이제 곧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전기차 세금 감면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영향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중국 쪽에 한 가지 포인트, 시장 전체적으로 살리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경기 부양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 이 소식이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포인트인데요. 대규모의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채권 발행해서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닥터코퍼인 구리가 먼저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구리가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곡물, 유가, 원자재 섹터가 동반해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금리가 좀 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환율의 흐름이 우리나라는 좀 우호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중국 경기의 기대감으로 위엔화의 강세로 연결이 되죠. 다음 화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엔화가 잘 버텨주자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실업보험 청구자 수 증가 소식으로 인해서 이게 발표되자마자 막 오르던 달러 인덱스가 주춤하는 모습도 하나의 포인트였는데요. 그렇게 되면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역외 환율에서 달러당 원화 가격은 1,300원 밑으로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가 추종지수도 두루두루 좋은 모습이고요. 신흥지수가 특히 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 선물이 0.9%가량의 플러스권을 나타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아마 이 지수를 따라갈 텐데 그 이후에 환율의 안정세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다른 포인트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텐데요. 요즘 한국도 미국도 돈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눈에 띄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D 바이오센스가 미국의 진단 기업인데요. 메리디언이라는 기업 2조 원의 인수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연내 최종 인수 마무리 전망입니다. 이게 성사가 되면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딜 이슈이고요. M&A 소식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머크가 암 신약 전문 시젠이란 기업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지난달 중반부터 사실 들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더해지면서 구체화된 보도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시젠은 미국 기업, 한국의 기업 시젠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꽤 큰 기업이거든요. 매출 규모 면에서나 시가총액 규모 면에서도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수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바이오 기업 캐시플로우가 괜찮다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런 바이오 섹터가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여부도 자리 옮겨서 체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냉커의 당잠사였습니다.